7장 3절에서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추상 클래스가 무엇이고 또 용도는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고 추상 메소드와 재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추상 클래스, 추상 메소드, 재정의입니다. 이들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러 클래스의 공통된 특성, 필드와 메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특성을 추출해서 선언한 것을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실체 클래스, 여기서 실체 클래스라고 하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 클래스들의 공통된 특성, 즉 필드나 메소드를 추출해서 따로 선언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추상 클래스와 실체 클래스는 부모, 자식 클래스로서의 상속 관계를 가진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bird, 새죠. insect, 곤충이고요. fish, 물고기죠. 자, 이들 클래스를 우리는 실체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들 실체 클래스마다 공통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ird, insect, fish마다 공통된 필드나 또는 공통된 메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특성은 주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하나 만들고 이들 실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필드, 동물로서의 어떤 공통된 필드나 메소드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벌드와 인색과 피쉬의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는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그것들은 애니멀로 이제 옮겨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벌드를 만들 때 자, 이 애니멀을 상속을 하게 되면 이 애니멀이 갖고 있는 특성, 즉 필드와 메소드가 다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비록 벌드에서는 그 공통된 필드나 메소드가 빠졌지만 이 애니멀을 상속을 함으로 해서 고스란히 다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멀과 같은 이러한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필드와 메소드만을 따로 모아서 만든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추상 클래스는 이제 실체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는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특성을 따로 뽑아서 만들어진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실체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부분만 따로 뽑아내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드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추상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실체 클래스는 나중에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상 클래스의 용도는 예측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실체 클래스가 많이 만들어질 건데 그런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부분만 내가 따로 정의를 해서 추상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실체 클래스들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먼저 추상 클래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실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규격을 추상 클래스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 클래스는 규격에 맞게 개발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추상 클래스에 있는 특성을 물려받아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추상 클래스의 용도는 실체 클래스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이게 바로 실체 클래스의 설계 규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실체 클래스의 설계 규격을 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는요, 객체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 규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실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실체 클래스는 공통된 내용을 추상 클래스로부터 빠르게 물려받기 때문에 이 실체 클래스는 다른 점만, 그 실체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특성만 선언하면 되기 때문에 실체 클래스를 설계하는 시간이 이제 절약이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실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람마다 각각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선언을 할 텐데, 이런 필드와 메소드명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선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드와 메소드가 공통된 특성과 어떤 공통된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필드 이름이 다 똑같으면 좋겠죠. 그리고 메소드 이름도 다 똑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 때는 공통된 특성은 반드시 이러한 이름으로 하세요 라고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드 이름과 메소드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게끔 해서 이제 실체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제 추상 클래스에 있는 내용이 물려받기 때문에 공통된 이름의 필드와 메소드가 모두 실체 클래스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실체 클래스의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만 선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폰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폰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능을 담고 있는 어떤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너 하게 되면 이제 이 폰의 소유자죠. 그 다음에 턴온, 전원을 켠다. 그래서 어떠한 폰이건 이러한 필드와 이러한 메소드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폰과 스마트폰을 설계를 할 때 그 오너와 턴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게끔 하고 싶다면, 자, 이와 같이 폰을 이렇게 상속을 해서 이 텔레폰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스마트폰도 폰을 상속해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폰이라면 이러한 설계 규격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설계 규격을 갖고 너희들은 만들어야 돼. 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폰은 이제 추상 클래스인데 설계 규격이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 규격을 지킨 실체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을 더 볼까요? 자, 이 그림은 다양성을 설명을 할 때 한번 나왔죠. 예. 자, 그때는 우리가 타이어가 우리가 일반 클래스, 즉 실체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사실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런 실체 클래스를 가지고 설계한다기보다는 어떤 설계 규격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 규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실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추상 클래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이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자동차를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를 설계한 이후에 이제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나서는 실제로 여기에는 뭐가 장착이 되냐면 바로 이 설계 규격을 지킨 이런 실체 객체들을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체 클래스는 타이어라고 하는 규격에 맞게끔 작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설계 규격에 맞는 그런 이제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추상 클래스는 실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실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설계 규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상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니 추상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는 클래스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 abstract를 붙여주게 되면 자,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된 클래스는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직접 객체를 생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만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추상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필드와 메소드가 바로 자식 클래스, 즉 실체 클래스의 공통된 특성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이 생성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제가 조금 전에 new를 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생성자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자식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이 추상 클래스도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객체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생성자 호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성자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식 생성자에서 여러분이 슈퍼라고 하는 형태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죠. 그래서 슈퍼라고 하는 이 코드로 추상 클래스의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와 같이 호출할 수는 없지만 자식 생성자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로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섹션 3에 자, 이그잼 01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운 자, 클래스로 자,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일반적인 폰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여기다가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폰은 그리고 객체로 만들기보다는 다른 폰을 만들 때 공통된 특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자, 여기다가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됩니다. 추상 클래스도 자, 다른 일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필드가 있고 그리고 생성자도 있고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폰 클래스의 필드는 public string owner 자, 소유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소유자 정보가 저장되는 owner 필드가 있고 자, 생성자에는 외부로부터 owner 정보를 받아서 필드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ublic phone string owner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자, this.owner에다가 자, owner 정보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요. 일반적인 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기능, 즉 전원을 켜고 전원을 끄는 메소드를 선언해 볼게요. public void turn on 여기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폰 전원을 켭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ublic void turn off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자, 여기에는 system.out.println 폰 전원을 끕니다. 자, 이렇게 자, 코딩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폰 가지고는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자식 클래스를 설계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운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폰 example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객체를 직접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equal new 폰.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을 하게 되면 폰 타입은 객체화 시킬 수 없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abstract 키워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폰.java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w, 자, 클래스 smart 폰이라고 자,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자, 이 스마트폰은 추상 클래스 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폰의 설계 규격을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생성자에서 부모인 폰의 생성자를 올바르게 호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자,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public smartphone.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슈퍼. 자, 이렇게 놓고 명시적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폰의 생성자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매개값을 하나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라는 키워드에 그 오너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의 오너는 고정적인 값이 아니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역시 외부로부터 오너 정보를 받아서 그 오너 정보를 슈퍼 생성자를 호출할 때 오너 정보를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상속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의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없고 어떤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슈퍼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생성자가 될 거고, 스마트폰의 메소드를 이제 따로 선언할게요. 그래서 물려받는 놈도 있고, 즉 설계 규격을 그대로 지켜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얘만이 갖고 있는 메소드도 있겠죠. 그래서 그 메소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public void internet search.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폰이라는 설계 규격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폰이 갖고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터넷 서치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폰 example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여기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스마트폰. 자, 이렇게 해주고 오너 정보를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자, turn on. 자, 전원을 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자, 인터넷 서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turn off.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메소드를 한번 다 사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네요. 추상 클래스에서는 매우 특이한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상 메소드인데요. 이 추상 메소드는 메소드 실행부가 없어요.
메소드 실행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괄호 블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괄호 블록이 없는 이 추상 메소드를 추상 클래스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일반 클래스는 가질 수 없는데 추상 클래스만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메소드를 이제 일반적으로 선언할 때는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리턴 타입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주고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리턴 타입 앞에 abstract라고 하는 키워드가 붙고 요 뒤에 중괄호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추상 메소드인데, 이런 추상 메소드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매우 강력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자식 클래스에서, 즉 추상 클래스를 상속하는 자식 클래스에서 이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자식 클래스를 컴파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추상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는 재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추상 메소드를 왜 그러면 선언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밑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독과 cat은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자, 둘 다 공통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애니멀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고 애니멀을 상속을 받게끔 자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 애니멀에서 먼저 사운드를 작성을 할 때 뭐라고 작성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독은 멍멍, cat은 야옹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애니멀에서 사운드를 작성을 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소리를 내야 정상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상위 클래스인 추상 클래스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독과 cat에서 이 사운드의 내용을 각각 멍멍과 야옹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개는 공통된 기능인데, 이 공통된 기능을 추상 클래스로 이렇게 옮기자니 이 추상 클래스에 뭔가를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추상 클래스의 정의는 해 놓겠지만 대신에 내용은 자식들인 독과 cat에서 내용을 채워 넣어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사운드를 추상 메소드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식 쪽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메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멀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추상 메소드 꼴로 이제 사운드를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그잼 02가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자, 새로운 클래스로 자, 애니멀이라고 하는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애니멀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로 만들고, 자, 애니멀의 멤버는 자, public string kind, 동물의 종류를 저장할 수 있는 필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breath라고 해서 이제 숨 쉰다라고 하는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이제 숨을 쉬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숨을 쉽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void sound라고 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작성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다 소리를 내니까요. 소리를 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sou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애니멀에 이와 같이 사운드를 만들게 되면 애니멀을 상속하는 모든 동물 클래스는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죠? 사운드의 그 실행 내용은 여기서 이제 채울 수가 없고, 자, 대신에 이 사운드를 abstract, 즉 추상 메소드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애니멀의 자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은 dog이라고 만들어 볼까요? 자, dog에서 자, 애니멀을 자, 상속을 받을게요. 자, 애니멀을 상속을 받자마자 컴파일 오류가 났어요.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너는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애니멀이 추상 메소드로 사운드를 정의를 하니까 이 자식 클래스는 사운드를 재정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 버려요. 그래서 꼭 이제 재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사운드를 이제 재정의를 하고, 자, 여기다가 동만의 소리를 이제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는 이제 멍멍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성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하죠. 그래서 dog이라는 생성자를 추가를 해서 kind, 즉 이 kind라는 필드는 이 애니멀이 갖고 있는 필드죠. 그래서 이 kind에 자, 포유류라고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og을 복사를 해서 cat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t은 이 사운드 부분을 뭐로 바꾸냐면은 자, 야옹으로 바꾸겠습니다. 애니멀을 dog과 cat은 다 상속을 받았고 이 사운드의 내용을 각각 자기에 맞는 소리로 이제 재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체 클래스, 즉 dog이나 cat을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운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바로 자신이 재정의한 메소드가 이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애니멀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dog 객체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cat 객체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dog.sound 하게 되면 이제 이 사운드는 dog에서 재정의한 이 사운드가 호출이 되겠죠?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cat.sound 자, 마찬가지로 cat에 재정의된 사운드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사운드를 호출하면 당연히 자식의 사운드 메소드가 호출될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애니멀이라고 하는 부모 타입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일단 null로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자, 애니멀에다가 자, new dog 자, 이런 식으로 줬다면 즉 타입이 애니멀인 변수에다가 dog 객체를 줬다면 타입 변환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animal.sound 하게 되면은 이 사운드는 누구의 사운드일까요? 항상 자식 쪽에서 재정이 된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자, 멍멍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멀 변수에다가 자, cat을 대입을 하고요. 자, animal.sound 했을 때 역시 이 사운드는 또 cat의 사운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야옹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건데요. public static void animal sound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니멀 매개 변수를 갖도록 하고요. 실행 내용은
animal.sound로 주겠습니다. 자, 애니멀 사운드로 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매개값으로 애니멀의 자식 객체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니멀 자체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직접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대입을 해주면 애니멀 사운드 했을 때 지금 여기와 같이 어떤 객체가 대입이 됐냐에 따라서 이 실행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독 객체가 대입이 됐다면 멍멍이 나올 거고 캣 객체가 대입이 됐다면 야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애니멀 사운드에다가 여기서 직접 독 객체를 이제 대입을 해줬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멍멍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자, 애니멀 사운드에다가 new cat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캣 객체가 대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운드는 캣의 사운드가 이제 호출이 될 겁니다. 자, 바로 이거는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추상 클래스에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이유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마다 공통된 특성을 이 추상 클래스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추상 클래스에서 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메소드가 있다. 자, 그 메소드를 이제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하고 실제 내용은 이와 같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서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해서 독과 캣을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양성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타입에 대입을 해서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가 만약에 자식 쪽에서 재정의가 됐다면 재정의된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다양한 실행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상 메소드도 역시 이제 다양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필드와 메소드를 추출하여 선언한 클래스를 말합니다. 추상 메소드, 추상 클래스에서만 선언할 수 있고 메소드의 선언부만 있는 메소드를 말합니다. 자, 추상 메소드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되어야 되고 자식 쪽에서 실행 내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